네, 앞 시간에 이어서 제 58회 FAT 1급의 실무 수행 이제 평가 문제 62점짜리 답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입력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시험 볼 때도 이와 똑같은 유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11번.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카드 거래처의 매입 관련 거래처는 한 곳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거래처 등록에 가신 다음에 카드 탭을 한번 클릭을 해서 매입 카드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나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일반 거래처 0131 월드 유통의 대표자는 박민규이다. 일반 거래처 탭을 눌러서 0131 순서가 저 위에서부터 코드 순이에요. 0131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대표자 김유민인데 대표자가 틀렸군요.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인가요? 옳은 것. 네, 2번 틀렸고요. 3번 금융거래처 중 3. 예금 종류가 당좌 예금인 거래처가 5곳이다. 보겠습니다. 금융거래처 가가지고요. 3예금의 종류, 3예금의 종류가 당좌인 거 하나밖에 없죠. 예금의 종류, 당좌인 거. 여기 거래처 기관명, 금융기관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옳은 것은 4번이네요. 답이 4번. 예, 일반 거래처 101번에 유경문구의 담당자 메일 주소는 블루29 네이버닷컴이다. 가셔가지고 이건 안 해봐도 뭐 답이 4번인 거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연습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이면 저 위에 첫 번째 거래처죠. 유경문구 추가사항 눌러서 추가사항 탭에 있는 이메일 주소 블루 네이버닷컴 블루 29인데 여긴 블루로 돼 있고 11번의 답은 여러분 답지는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는데요? 네? 담당자 메일이 블루 29로 돼 있어요. 블루 29로 돼 있나요? 네. 제 거가 뭐가 문제가 있군요. 저는 그냥 블루로 돼 있네요. 네, 그렇다면은 답은 4번이 옳은 거였죠. 다음은 12번 계정가호 및 적요 등록 조회에서요. 850번 판매 촉진비의 표준 코드로 올바른 것. 우리 이거 표준 코드 찾는 거 해봤죠. 자, 계정가호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는 기초정보관리에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850번을 바로 찾아가면 되죠. 키보드에서 850 입력하면은 850번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표준 코드라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091이 답입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13번 거래처 원장 조회 상반기 중 259 선수금의 잔액이 증가한 거래처가 아닌 것은 이랬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가셔가지고 거래처 원장에서 상반기 중에 선수금의 잔액이 증가한 거래처가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엔터 하면 1월 1일 뒤에 날짜는 6월 엔터 하십시오. 그러면 6월 30일 선수금 코드 알려줬죠? 259 그리고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를 쳐서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선수금이 부채잖아요. 그쵸?
부채가 증가한 것은 뭐예요? 대변 금액이 있으면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해원문구 네 50만 원 증가했고, 한류문구 네 50만 원 증가했고, 우리문구 75만 원 증가했고, 문구세상 27만 5천 원. 네. 자, 그러나 한류문구는요 증가한 것이 아니라 차변에 50만 원이 있음으로써 잔액이 없어졌어요. 잔액이. 그래서 여기서는 잔액이 증가한 거래처가 아닌 것은 했으니까 한류문구는 잔액이 감소했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한류문구가 답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4번입니다. 분계장 조회 7월 25일자 거래에서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시오. 자, 분계장 조회로 갑니다. 전체 메뉴에서 전표 입력 장부에서 분계장 클릭하시고요. 7월 25일을 입력하죠. 분계장에서 기간을 7월 25일부터 7월 25일을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를 계속 쳐요. 그러신 다음에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 코드 261이죠. 261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05900 아닌가요? 아, 계정 과목이군요. 네네네. 네, 05900이죠. 네, 거래처 코드 05900 맞습니다. 이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네, 261은 미지급 세금의 계정 과목인데, 네. 계정 과목 코드가 아니라 거래처 코드였어요. 05900 맞습니다. 다음에 15번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그래서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 시산표 열으셔가지고 3월 말 미지급금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3월 엔터 하시고요.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유동부채에 있겠죠. 그래서 내려가서 유동부채에서 미지급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은 대변의 부채의 잔액이 나타나는 거죠. 336,640 복사해서 붙여놓으세요. 다음에 3월 말 예수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미지급금 바로 옆 밑에 있습니다. 대변에 있는 잔액 966000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말 현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현금의 잔액. 그래서 12월 달로 조회하십시오. 12월 엔터 하셔가지고요. 현금이니까 당좌자산 맨 처음에 있죠. 72520-940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 자, 재무상태표 조회를 클릭하시고 재무상태표를 비품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2월로 조회한 다음에 유형자산 쪽으로 내려가서 비품 장부금액은 바로 48077-613이죠. 여기 53500-000에서 감가상각누계액 5422-387을 공제하면 요게 장부금액입니다. 48077-613. 다음은 19번 재무상태표조회 12월 말 단기 매매증권의 잔액은 얼마인가? 네, 위로 좀 올라가면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자산에 있는 계정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107번 이겁니다. 1600만원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다음에 20번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12월 말 2월 이익여금 미처분 이익여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네, 지금 재무상태표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본의 미처분 이익여금 831-682-756 831-682-756 복사해서 4번이 답이네요. 네, 그래서 마우스로 4번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1번 손익계산서 조회. 당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금액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를 조회하세요. 12월로 작성하세요. 12월로 작성한 다음에 여비교통비 1774600 맞죠? 통신비 1787610 틀렸죠? 통신비가.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은요.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 당기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이 문제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가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저 밑에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 이 금액이죠. 1361000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에서 상품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네, 저 위로 가면 상품 매출원가 있죠. 284-309-727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다음은 영수증 수치명세서 조회 문제입니다. 자, 회계 메뉴 눌러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하시고요. 결산에 있습니다. 2번 탭에서 2번 탭 여기 첫 번째죠. 3만원 초과 거래 중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 번호는 그랬습니다. 자,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게 요 44만원짜리죠. 예, 거래처 코드, 아니, 계정 과목 코드 812가 되겠습니다. 812. 다음 2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이기 예정이면 언제예요? 7월부터 9월입니다. 그래서 이기 예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란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7월부터 9월로 작성하시고 3번란 바로 여기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의 금액을 16만원이라는 금액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다음 2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확정 신고기간. 그러면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다시 입력합니다. 10월부터 12월로 다시 입력하시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란의 세액은 얼마인가 이랬네요. 16번 여기죠. 세액은 340000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다음 27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매출 세금계산서에 유형 전자의 매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겠습니다. 네,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시고 2기 예정이기 때문에 7월부터 9월로 작성해야 되죠.
매출 세금 기산서라 함은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빨강색 매출 세금 기산서. 전자의 매수 16매입니다. 16을 답으로 입력하세요. 다음 28번. 계산서 합계표 조회. 네. 계산서 합계표 조회는 세금 기산서 합계표 바로 밑에 있는 메뉴입니다. 계산서 합계표 2기 예정. 그러면 역시 7월부터 9월로 작성합니다. 매출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냐? 네, 매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이거 160만 원이죠? 네, 이거 답으로 입력하세요. 다음에 29번 애적금 현황 조회 문제입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서 애적금 현황 금융 자금 관리에 있죠? 8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8월 말이니까 예적금 현황을 8월 엔터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 것이니까 찾아봅시다. 신한은행 잔액은 293392000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틀렸겠죠. 다음 30번 지급 어음 현황 조회. 만기일이 12월 31일인 지급어음 중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시오. 자, 지급어음 현황 자금 관리에 있습니다. 지급어음 현황을 클릭하시고 만기일 별 조회 구분은 일별 그대로 하시고 만기일을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인 거 엔터 칩니다. 자, 12월 31일이 만기인 게 4가지가 있어요. 4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금액이 제일 큰 거는 300만 원짜리가 제일 크군요. 거기에 거래처 코드를 물어봤으니까 00105를 답으로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미소용품 00105 거래처 코드만 답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답안을 빠르게 찾아서 입력함으로써 시간 안에 빨리 답을 입력해야 되고요. 62점을 우리가 획득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 2개. 이거는 전표를 우리가 앞에서 실무 수행한 것과 관계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다 전기 거를 문제를 내요. 전기의 유동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냐. 또 밑에 도 전기의 매출 순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실무 수행을 하지 않고도 이 문제는 미리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이 문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열어놓은 게 있으시면 창을 바꾸셔가지고 전기분의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을 해봅니다. 유동자산 위에 올라가면 있죠. 네, 유동자산 찾으셔가지고 계산기에다 입력을 해요. 나누기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로 내려가서 계산기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322라는 답이 나오죠? 답은 2번에 있습니다. 2번 클릭해주세요. 다음은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열어놓으신 거 있으면 클릭해 주시고 없으면 다시 열어주시면 돼요. 전기분과 가지고 합니다. 12월로 하신 다음에 전기분과니까 당기순이익 계산기에다 입력해 주시고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맨 위에 있습니다. 566 000000 입력하시고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20 나옵니다. 답은 20%, 1번의 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무 수행이 70점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 풀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풀이한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